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하디의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제 3편입니다. 3부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라.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라. 9장 환경의 강제 기능을 포함시키라. 환경의 강제 기능을 포함시켜라. 발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법이다. 완벽해지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윈스턴 처칠.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고도의 성과를 강화된 환경이 있어야 한다. 이런 환경의 공통점은 집중과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상황의 요구가 놀라운 능력을 만든다. 위기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관론자는 부정적 사건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한다. 반면 낙관론자는 부정적 사건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강제 기능, forcing functions를 도입하는 것이다. 강제 기능이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강제 기능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행동.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방법은 주머니에서 꺼내 차에 두는 것이다.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을 우연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조건을 만들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강제 기능은 당신을 당신의 일에 몰입하게 한다. 몰입은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순간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목표는 하나가 된다. 몰입의 환경은 목표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투자, 사회적인 압력, 최악의 상정, 책임감, 새로움 등은 강력한 강제 기능들이다. 이런 요소들을 많이 추가하면 강화된 환경이 되어 몰입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 결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매우 비싼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이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약속을 했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력보다 더 강한 강제 기능이다. 저조한 성과가 초래할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것도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강제 기능이다. 사람들은 마음의 짐이나 부담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도전 과제나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는다. 우리의 어깨는 짊어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강해진다.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어야 간절하게 끝까지 하게 된다. 적당한 충격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강제 기능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경험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제 기능이 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강제 기능을 환경에 도입하라. 그러면 정말 해야 할 일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느새 당신의 행동 방식이 될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0장 확실한 의도 그 이상이 필요하다. 확실한 의도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인간 행동의 최상 원리는 적응력이다. 적응력은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한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그는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목표 달성과 변화를 위해 100% 노력을 기울인다. 자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내성이 있다.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이다. 넷째, 괴롭고 불쾌한 감정을 대처하고 수용한다.
정서를 조절하고 두려움과 저항에 뛰어드는 용기가 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유연한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유연한 학습자, 상상, 숙고, 분석, 결정, 실행, 경험 등에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 이 6가지 학습 방법, 상상, 숙고, 분석, 결정, 실행, 경험,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기에게 흥미로운 학습 양식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 자신이 배울 수 있다고 믿기에 실제로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는 강점도 약점도 없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학습 습관은 일생 동안 길러진다. 학습 습관이 바뀌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배울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배울 수 있다. 적응력이 있는 학습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에는 몰두라는 기술에 숙달되어야 한다. 학습에 몰두하면 변화된다. 몰두는 신념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만이 배움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 큰 파도를 타려면 100% 집중해야 한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전력 투구하는 것뿐이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 정신적 안개가 걷힌다.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려는지 분명해진다. 다른 선택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들면 미련을 갖기보다 지금 가진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힘쓰게 된다. 귀한 불능지점을 정하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방어적인 삶에서 공격적인 삶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행동이다. 금전적 투자를 하는 것은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몰 비용을 투자하여 몰입의 상승을 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순간 더욱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면서 정체성과 목표에 대한 지향성 전부가 바뀌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가야만 하므로 더 이상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미 행동을 했고 이제 그 행동을 지속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일단 귀한 불능 지점을 넘으면 자신의 비전을 완전히 믿게 되어 그 일에 전념한다. 그러면 역할이 변하고 그에 따라 정체성도 바뀐다. 스스로 강요한 이름으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귀한 불능 지점을 넘어선 후에는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이 확실하게 전념하는 순간 하늘의 섭리도 따라서 움직인다. 전념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꿈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바로 뛰어들어라.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원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낫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가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바로 뛰어들어가라. 그냥 바로 행동에 옮기면 고통도 훨씬 덜 받으며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 순간적인 충격이 있고 과정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적응 과정을 압축하는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고장난 시스템을 계속해서 관리하기보다는 환경을 리세트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고통을 심화시키지 말라. 전력을 다해 뛰어드는 순간 그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 거기에 적응할 것이다. 물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유연한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한때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한 긍정 심리학이 유행했다. 그러나 쾌락주의 세계관은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충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부담과 도전과제 그리고 대립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종종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순간의 쾌락 이상이다. 제임스 텔메이즈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은 나쁜 뒷맛을 남기지 않으며 우울한 반응이 뒤따르지도 않는다. 행복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회한을 수반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원래의 좋은 기분과 함께 기억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쾌락의 순간은 늘 고뇌의 원천이 되며 가시 같은 따가움을 남긴다. 종교는 쾌락이 아닌 행복을 추구한다. 쾌락이 아닌 행복. 쾌락주의 세계관보다 행복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받아들여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고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기만 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다. 성공은 피하고 싶은 불쾌한 감정을 동반한다.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당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해야 할 일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다.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감수하고 뛰어넘을 때 과거에 정서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경험들은 금세 일상이 되고 때로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 발전과 성공을 향해 빠르게 나아갈 계획이라면 성공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엄청난 도전과 책임이 따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11장 높은 목표에 맞춰 성장하라. 높은 목표에 맞춰 성장하라. 성장하고 싶다면 훌륭한 곳에 가고 훌륭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엘머 타운스.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강제 기능을 추가하여 삶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성장을 탁월하게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의 경쟁은 느리고 미미한 발전만을 가져온다.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실패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실패에 투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재능은 홀로 성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속한 상황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경쟁 상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경쟁은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개적인 도전과 경쟁이 사람을 발전시킨다. 단순한 정보나 이론이 아닌 맥락 기반 학습, Context Based Learning은 실생활 속의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 진정한 학습은 당신이 세상을 보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과는 다르다. 빠른 학습 효과를 원한다면 학습 내용에 몰두하고 배운 내용을 즉시 활용해 봐야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나라 문화에 빠지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멘토는 당신이 돈을 지불한 멘토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중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 돈과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곳에 자신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전력을 다하는가. 수입의 10%를 자신에게 투자해서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 1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돈을 지불한 멘토의 조언은 주의 깊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무언가에 투자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복을 통해 무의식 수준까지 학습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한다. 작은 단위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익히고 훈련을 점진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시간 제한을 추가하고 기억 부하를 늘리면서 연습할 때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책임감.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책임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성과를 측정하면 성과가 향상된다. 성과를 측정해서 보고할 때 향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관련 정보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실패와 경험이다. 또 다른 성공을 위해 계속 변화하라. 초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 그리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돕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인생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받아간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현재에 고착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들은 학습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 즉시 적용함으로써 자신을 새로운 환경의 표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린다. 투자는 강제 기능 역할을 하며 또한 귀환불능 지점 역할도 할 수 있다. 귀환불능 지점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순간이다. 학생이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학생이 정말 준비가 되면 스승은 사라질 것이다.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결코 어느 한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연달아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에 취하지 말라. 당신이 얻은 결과와 이룬 발전에 만족하지 말라. 발전을 인정하되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 대신 더 앞에 나가는 멘토와 경쟁자들을 주변에 두라.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기여를 하라. 절대로 고정형 사고방식에 빠져서 정체되지 말라. 12장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미래를 바꾼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미래를 바꾼다.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려면 현재의 환경에 손을 써야 한다. 윌레스 위틀스. 당신이 있는 환경은 당신이 하려는 행동에 확실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침실에 TV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침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환경 때문이다. 침실이 수면을 유도해 줘야 하듯이 일을 하는 물리적 공간 역시 일하는 데에 부합되어야 한다.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요구되는 것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다. 창의적인 작업에는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극도로 집중해서 일을 한 다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느긋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 환경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다. 가장 집중을 하는 방법은 잠에서 깨는 즉시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동안 성취하려는 목표와 관련이 있는 생각들을 전부 지면에 쏟아내다 보면 놀라운 발상과 만날 수 있다. 또한 잠자기 직전 잠을 자는 동안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는지 생각하고 시각화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에 암시를 주게 된다. 환경을 바꾸면 에너지, 생산성, 창의성 등이 향상된다. 밥을 먹지 않는 공복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자기 혁신보다 중요한 것이 주변 혁신이다. 최적화, 자동화, 위임, 이 3가지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핵심 전략이다. 13장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데이비드 맥클렐랜. 마음 챙김이란 상황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상황의 가변성이나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환경은 살아있으며 하나의 생태계다. 따라서 모든 환경은 유동적이고 바뀔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용되면 그로 인해 환경이 변화한다. 그 새로운 환경은 다시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다.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최고의 기업에서 선호한 것이 공동 브랜딩이다. 이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과
독특한 공동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목표의 10배, 더 나아가 100배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지만 함께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각기 다른 경험과 기술, 관점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협업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꿀 대담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람들은 자신과의 역량이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한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동일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과 협업한다. 그들의 세계관은 너무 비슷해서 기존의 규범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 독립이 당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당신의 어젠다를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계획과 결합시키라. 그래야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환경의 규칙과 구조, 규범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과 진화의 작동 방식이다. 경쟁자들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면 그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창조하며 살 수 있다. 이는 다시 당신의 기량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진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14장 어제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라. 어제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라.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과거를 기억하되 얽매이지 말라. 가족의식과 가족사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말라. 가족의 역사와 뿌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하라. 현재의 삶에 훨씬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과 가족 상황은 별개가 아니다. 당신은 선조들의 업적 위에 서 있다. 가족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도 커진다. 자신의 배경을 알수록 마음이 더욱 건강해진다. 자신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이 그 역사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이전 세대를 넘어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해야만 한다. 당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천성에 속박당하지 않는다. 당신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로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얼마나 성공하고 또 얼마나 진화했든 그로 인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변화하는 환경의 산물이다. 우리의 능력과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당신이 거둔 성공은 당신의 환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의 당신은 수많은 상황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수성가라는 것은 환상이다. 하늘이 보내준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당신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예컨대 당신의 배우자, 동업자, 고객을 소개해 준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해 준 사람까지 거슬러 기억해내고 감사 인사를 하라. 당신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당신의 공이 아니다. 인터넷이 주어진 것도 당신의 공은 아니다. 부모와 멘토들도 당신의 공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누리는 모든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준 희생도 당신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혜택들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라. 하지만 그런 혜택이 당신이 제공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에필로그.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의지력에 달려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에 대처하는 적응력과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양한 대상에 중독된다. 주로 기술에 중독되지만 카페인 같은 각성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나 일에 중독되기도 한다.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이 모든 중독 증상들은 서로를 부채질하며 사람들을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대부분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문화적인 중독을 극복하는 열쇠는 더 강력한 의지력이 아니다. 의지력은 쉽게 사라진다.
그보다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제해야 한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지나치게 사용하면 마모되고 탈진된다. 정말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의지력에 매달리기보다는 사전 투자, 결정의 공개, 기한 설정, 피드백과 책임 소재 방식의 설정, 그리고 당신의 노력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 요인을 제거하고 변경해야 한다. 즉, 목표를 중심으로 외부 방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조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삶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통제해야 한다. 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의지력에만 매달리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 환경 설계는 당신의 성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라. 건강하게 원한다면 해로운 음식을 냉장고에서 몰아내라. 통찰력을 얻으려면 하루 이틀 교회로 나가 휴식을 취하라. 동기부여를 원한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아라. 생활 환경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진다.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을 형성한다. 당신의 세계관, 신념, 가치관은 당신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온 것들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당신의 목표, 신념, 가치관은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의 산물이다. 그 생각과 선택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읽은 책, 경험, 가까이 한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환경 요소들을 마음이라는 정원에 심고 갖고 온 결과다. 환경이야말로 개인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 환경은 당신에게 최고의 적도 되고 친구도 될 수 있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은 하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라. 당신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환경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부정적인 환경에 적응하되 거기서 빠져나와 스스로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하고 새로운 적응을 하라.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유전인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변명하지 않고 유전자 타령도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당신을 창조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전략들을 알게 되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당신 삶의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보자. 늘 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늘 가던 길만 걷는다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가자. 이상으로 벤자민 하디의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지막 리뷰를 마칩니다.